네, 재무상담 머니큐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부터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1800-588-1입니다. 키움에서 플래너가 우리 시청자님들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상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통로를 마련했는데요. 계속해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입돼 있는 보험들 각각 필요에 맞게 그 보장을 잘 챙기고 있는 건지, 또 이 보험이 궁금하다 하시는 것도 문의 주셔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 노후 관리, 은퇴 설계, 자, 앞으로의 자산 관리와 관련된 것들은 키움에서 플래너와 함께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의 해결사 인사드려봐야 되겠죠. 키움에서 플래너 천강욱 센터장님 나오셨고요. 김은혜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시청자님이 준비되셨는지 연결을 또 시도하실지 잠시 후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또 두 분, 특히나 이제 김은혜 팀장님은 두 번째 출연이세요. 저희 또 이제 머니큐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상담 계속해서 바쁘게 하고 계시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하고 상담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여성 이 출연자께서,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또 시청자님들이 상당히 반가워하셨더라고요. 천강욱 센터장님도 뭐 간단하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상담 바쁘셨어요? 네, 방송 출연하고 네. 나면 그 이후에 전화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열심히 상담하고 그렇게 살았고요. 요즘 그 명량이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맞아요. 영화인 것 같은데 네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있다고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는 아직 키움에서 플래너가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도움 드리고자 저희 머니큐 노력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사연을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셨는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네. 지금 연결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잠시 후에 저희가 바로 어떤 고민이신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님 여러 가지 고민들 있으실 것 같아요. 모셔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직 조금 지연되고 있군요. 저희가 미리 간단하게 주셨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전문가님과 함께 좀 볼 텐데, 자, 지금 3인 가족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외벌이로 전환이 되셨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 달 그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자, 어떻게 설계를 하셔야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상품 뭐 정보들까지 시청자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시청자님 지금 뭐 어떤 가족 구성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좀 짚어봤는데요. 어떤 네. 점이 가장 고민이신지 말씀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네. 외벌이로 되면서 지금 수입이 좀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들이 네. 저희 이제 자산에 맞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저의 이제 노후 자금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두 분과 함께 하나하나 또 풀어봤으면 하는데요. 자, 지금 보장성 보험 정보를 저희가 좀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 14만 원 정도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실비보험, 또 치아보험이나 암보험 등을 보유를 하셨어요. 게다가 남편분께서는 실비, 암보험, 역시 또 치아보험 비슷하게 구성이 되셨고, 따님이 이제 실비보험 45,000원짜리와 저축성까지 몇 가지 가지고 계신데, 센터장님, 지금 우리 어른이신 두 부부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먼저 진단을 좀 받아볼게요. 구성이 적절하게 짜여졌다 보십니까? 네. 일단 먼저 조금 늦긴 했지만 그 전화 상담 응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네, 질문을 좀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현재 네. 그 가입하신 보험과 관련해서 네. 그 직접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입하신 메리츠 화재는 가입 시점이 혹시 언제이신가요? 저는 실비가 이제 한 3년, 4년 정도 됐어요. 그러셨어요? 네. 11년 돼. 11년. 네. 예, 그렇군요.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시점은? 13년도요. 2013년도에 가입하셨고요. 긴 시간은 아니세요. 예, 예. 네. 네. 그리고 혹시 그 실비보험에 지금 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과 관련된 진단금 포함되어 있나요? 네, 조금 좀 낮긴 하지만 있어요. 그러세요. 예. 남편분도 혹시 그 세 가지 질병이 다 들어가 있나요? 네네. 그러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보험 좀 여쭤볼게요. 암보험은 지금 37,000원 내고 계신데 혹시 어느 회사이신가요?
저는 LRG 닥터플러스고요. 신랑은 삼성안보험이요. 아, 예, 삼성생명. 네. 예,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진단을 해드리고 또 해결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실비보험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네. 실비보험이 그 가족 구성원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건 뭐 잘 구성을 하신 상태이고요. 네. 일단 그 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현재 소득이 24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네. 35만 원 보험료 지금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외벌이로 전환되시면서 현재 보험을 유지하는 걸 조금 줄여서 10% 이내 정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보험료가 좀 과도하게 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특히 보장성 보험 가입할 때의 첫 번째 목적은 내가 가진 경제력을 가지고 막을 수 없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통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보험료가 좀 초과된 상태에서 볼 때에는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두 분 합산으로 할 때에도 7만 원 이상, 7만 5천 원 정도를 월 보험료로 내셔야 되는데 네. 실제로 나중 보험금 지급받을 때에도 총 내신 납입보험료, 연간 내신 보험료랑 비교할 때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수령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치아보험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실비보험 같은 경우도 남편분은 보험료가 조금 좀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금 내고 계신 것 같아요. 17만 원. 예. 네. 좀 아주 뭐 과도한 보험료라기보다는 사실 보장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진단금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혹시 뭐 입원 일당, 뭐 질병 입원이라든가 아니면 상해 입원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일당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일담은 3만 원씩. 예. 그런가요? 손해보험에서 이번 일당은 사실 조금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결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1일차부터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2만 원, 3만 원씩 1일차부터 지급되는 손해보험과 4일째부터 지급되는 생명보험의 입원비랑 비교하게 되면 결국 총 입원한 기간이 얼마든 간에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내시는 보험료가 두 일당비만 합쳐도 한 3만 원 돈 정도 가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불필요한 것들이 지금 보험료에 좀 그렇죠.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네네. 보험료를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남편분 같은 경우 지금 가장이시고 외벌이시지만 경제 주체로서 홀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줄인 금액을 가지고 정기보험으로서 따님이 경제활동하는 기간에 꼭 필요한 금액 정도만큼은 사망보험금을 구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따님이 나이가 아직 어린 나이예요. 지금 8세 정도로 저희가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어떤 가장의 사망보장, 정기보험으로 챙긴다면 뭐 큰 비용 부담은 없을 거다 예상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부부께서 들어가신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달마다 이 정도를 내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때 이렇게 약간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네요. 다행히 실비는 온 가족이 지금 가입되신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거 있으셨던 건 뭐 그대로 유지하셔도 되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도 예. 정보가 가능하시면 있어요. 네. 메리츠와 제에 배설을 하시는 것이 실제 지금 내시는 보험료보다는 조금이라도 몇천 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네. 지금 운전자 보험은 10,000원 정도로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일단 조금이라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함께 좀 묶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된다. 자, 자녀분은 역시 실비 하나가 있으세요. 지금 뭐 저희한테 상담받으셨던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인데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보험료로 쓰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금액만 본다면 아주 뭐 나쁜 경우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김은혜 팀장님. 뭐 기간이나 보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 지금 들리세요? 네네. 네, 지금 자녀보험을 메리츠 화재로 가입되어 있으신데요. 네네. 네, 이 보험이 실비보험이 맞으신 거죠? 네. 네, 그러면 가입은 언제쯤 하셨어요? 가입은 11년도야, 이것도. 2011년도에 하셨고요. 그러면 만기 기간을 얼마로 하셨나요? 만기 기간은 100세야. 100세 만기로 하셨고요. 네네. 지금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100세 만기로 하셨다라면 금액도 45,000원 정도로 굉장히 잘 가입을 하신 것 같으세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생명보험을 같이 들어서 보험료를 늘리는 것보다는 실비보험을 잘 가입을 하셔가지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보장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그런 보장 금액과 담보 내용을 확인을 해보셔서 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따님은 좀 적절하게 가입이 되셨다라는 평가를 받았네요. 두 분께서 일단 보장성만 놓고 본다면 치아보험을 통해서 비용 절감 가능하실 것 같고요. 우리 남편분이 정기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시더라도 지금보다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또 절감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방송 끝나고 구체적으로 또 상담을 진행을 할게요, 시청자님. 그때 이 보험 이야기도 더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축성 상품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뭐 저축보험과 우리 아이사랑 각각 뭐 교육자금으로도 또 목돈 마련 차원에서도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상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계속 유지해도 괜찮을지 오히려 뭐 돈을 더 넣어야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평가 주시겠어요? 네, 지금 20만 원, 10만 원 각각 내고 계신 이 상품은 납입 기간이 몇 년 동안 내시는 건가요? 네, 10년이요. 아, 두 상품이 다 10년이시군요. 네네. 예. 지금 아이 교육 자금과 또 목돈 마련 목적으로 지금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두 상품은 공통적으로 다 이제 공시 이율 상품입니다. 예, 보험사의 공시 이율은 은행으로 치면은 그 금리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행의 금리에 플러스 알파 정도 수익률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은행 금리 자체가 이제 1%대로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품도 그 최저 보증 이율인 뭐 1.5%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의 이자만 불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만기 때까지 가져가시더라도 물가 상승률 평균 상승률 4% 적용하더라도 실제로 내 원금의 가치만큼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상품은 지금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지금 정리하시는 것이 나중에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손실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진짜 실제로 불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좀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의 목적 자금, 교육 자금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린이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린이 변액 유니버셜. 이 상품에 가입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피보험자를 부모에서 자녀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납입 기간 중에 만약에 혹시 부모가 사망하시게 되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교육자금 명목으로 해서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장점도 있고 10년 이상 유지되면 평생 동안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상품으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준만 불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연금 재원이 아주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존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저축형 상품으로 나가셨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반 정도를 어떤 자녀의 교육자금 이런 목적으로 어린이 변액 유니버셜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나머지 돈까지 합쳐서 좀 노후 준비하실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은혜 팀장님, 어떤 준비책이 지금 가장 맞다 보세요? 네, 시청자님께서 얼마 전에 퇴사를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시청자님. 네, 지금 퇴사하기 전에 얼마 정도 국민연금을 납입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민연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한 4년 정도. 4년 정도 하셨고요. 네, 향후 재취업 의사가 있으시다면 새 직장에 들어가게 되시면 또 자동적으로 직장인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불입하실 수가 있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65세 이전까지 어떤 취업의 계획이 없으시다면 본인이 직접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연금으로 수령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소득 등급이 좀 낮으실수록 상대적으로 받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런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노후 준비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만을 가지고 노후를 모두 준비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금 재조정이나 생활비 지출 관리를 통해서 저출 여력이 생기실 때 꼭
일부분이라도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을 하신다면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뭐 향후 재취업을 하신다면야 그 사업장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납부가 되시겠지만 아니실 경우엔 지역가입자라도 그렇게 또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요새 국민연금만으로는 사실 뭐 생활하기가 상당히 빠듯하시잖아요. 실수령액이 뭐 요즘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커버해주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연금 상품까지 저희가 좀 줄여드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청자님. 이것들 활용하셔서 더 구체적인 계획들 또 두 전문가와 함께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따로 연락드릴게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님의 사연들, 그 고민들을 하나하나 풀어봤는데요. 일단 쓸데없는 보험, 물론 보장을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부족해지셨다면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좀 절감하면서 변화를 주시는 것도 어떨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네요. 자, 다음 시청자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7살과 5살 두 딸을 둔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아토피가 심해서 병원에 자주 가고 있는데요. 근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니 그 작은 아이는 보험금이 모두 나오는데 큰 아이는 일부 지급 후 더 이상 지급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병원비 지급이 안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보험 보장 기간이 30년 만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100세 만기로 갈아타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또 저랑 남편은 외국계 보험사에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얼마 전 이 보험사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다고 하던데 혹시 보장을 못 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고민이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같은 보험에 이제 같은 회사에 그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지금 두 자녀가 어떤 자녀는 계속해서 보장이 됐었고 어떤 자녀는 더 이상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다라는 그런 사연을 주신 거고요. 게다가 가입을 하셨던 이제 부부가 가셨던 종신보험사가 외국계 회사인데 우리나라 국내선 철수한다고 한다. 과연 내 보험은 안전한가? 이런 문의 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혹시 시청자님 방송 보시면서 내 경우도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이 답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김은혜 팀장님. 왜 같은 회사 보험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줬는데 보장을 받는 경우가 좀 달라지는 걸까요? 네, 매번 방송을 통해서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실비보험은 이제 모든 보험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같은 실비보험이라 하더라도 가입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가입한 보험사가 생명보험사인지 손해보험사인지에 따라서 그 담보 내용과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연과 같은 경우에도 자매가 같은 보험사에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였지만 그 보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네. 네,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 10월 1일에 실손의료비 표준 약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실비보험의 약관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질병통원 실손의료비 보상 한도에 있어서 진단 확정일로부터 365일 내에 통상 통원 일수는 30일 한도로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딱 30번까지만? 네. 네네. 그래서 첫째 아이와 같은 경우에 실비보험을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아토피와 같은 진단을 1월 1일에 받았다고 한다면 12월 31일 365일 이내에 통원 일수는 30회 한도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일 아이가 30일을 초과하여서 통원 진료를 받게 된다면 그 부분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오히려 지금 늦게 가입한 경우가 그 횟수로만 따진다면 더 많이 지금 보장을 챙기실 수 있는 거였네요. 네, 다음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인데요. 네네.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 약관을 보면은요. 질병통원 실손의료비 보상 한도가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 한도로 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둘째 아이는
1년 동안에 180회 통원 치료비를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또 있었네요. 시청자님이 뭐 사실 가입하실 때 이런 설명을 들으셨더라도 너무 많은 정보를 또 가입할 때 받다 보니까 솔직히 기억하시기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기가 조금 가입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1년에 30회냐 아니면 최대 180회까지 또 받을 수 있느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녀분들 아토피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보험금 청구가 약간 그 횟수가 좀 달라졌던 것 같네요. 근데 또 문의 주셨던 부분이 보험의 이 보장 기간이 30년 만기다. 30년 만기라면 아직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너무 좀 짧은 케이스가 아닐까 또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네, 부모님들께서 자녀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20, 30년 만기로 짧게 가지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100세나 110세 만기로 길게 가지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으신데요. 오늘은 실제로 자녀가 20, 30년 만기로 짧게 가입하셨다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다시 재가입을 하고자 했을 때 보험사가 어떻게 심사를 하고 인수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보험을 가입할 때는 계약절 알릴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피보험자에게 과거 병력이나 현재 신체 상황에 대해서 고지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인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을 두고 조건적으로 인수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거절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자녀보험과 같이 20, 30년 가입을 하였다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다시 재가입을 하려고 했을 때 이미 보험사는 이런 가입자의 과거 보험 청구 내역들과 그다음에 이제 질병 내역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이 얼마나 쉽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실제적으로 조건은 매우 까다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가 만기 이전에 보험사에서 인수를 하지 않는 그런 질병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네. 아마 보험 가입은 거절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시면 자녀 보험을 가입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릴 때 받을 보상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향후 성인이 되셨을 때 다시 재가입하고자 했을 때 이러한 보상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부모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가입하실 거 길게 가입을 하시고요. 네.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 최대한 납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고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장만을 구성을 하신다면 보험료도 적게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납입 기간 자체를 길게 한다면 금액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네, 보험료에 대한 금액 네. 자체는.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요. 사실 아이가 아무 병력 없이 건강하게 자라면 사실 걱정이 안 되시겠지만 20세 이상, 30세 이상이 될 때까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 가지 나중에 보험이 최악의 경우 또 거절될 수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만기를 조금 길게 잡아주시면 어떨까 이런 내용으로 또 팀장님의 조언을 들어봤네요. 또 고민 주셨던 게 지금 종신보험 가입하셨는데 국내 철수하는 외국계 회사래요. 과연 내가 그동안 넣었던 돈들이 안전한 건가? 보장은 유효한 건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특별한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뭐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네. 보험회사가 혹시 그 외국계 보험회사가 철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매각이 되거나 이렇게 망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망하더라도 네네. 청구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질 수 있는 걸까요?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는 보험 계약 이전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실한 보험사의 보험 계약을 우량 보험사로 옮겨주는 그런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제도 때문에 혹시나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네.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피해를 봤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부실한 보험사를 보호해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신 가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네. 가입자가 별도로 할 건 없고 금융위원회에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가입자의 계약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보험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량보험사로 옮겨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알아서 그냥 변화를 좀 해주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보험사의 계약은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험사의 업무는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공적인 역할을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보장해주는, 보완해주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대표적인 상품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인데, 그렇죠. 건강보험에서 충당해주지 못하는 영역을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이 커버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충당해주지 못하고 있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이 이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보험회사들이 망하게 된다면은 안 그래도 지금 재정 적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네. 뭐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건강보험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비근한 예로 그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터졌을 때에도 미국에서 그 5대 투자 은행 중에 3대 은행은 그냥 파산되는 걸 정부가 그냥 지켜봤지만 보험회사인 AIG가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에는 850억 달러를 들여서 구제 금융을 하고 결국은 살려냈던 네네.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금자 보호 제도하고 또 변액 적립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인데, 네. 그 1인당 5천만 원 한도까지 해지 환급금에 대한 그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 변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들이 그렇고, 네. 또 그 변액 적립금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수탁은행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시청자님 혹시나 걱정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있으시죠? 자산관리 궁금한 점은 1800-5881 지금 계속해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